문화저널 20일 독자 여러분, 주간 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배소입니다. 5월 셋째 주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3일 밤 전화통화를 갖고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한 의지 재확인과 코로나19 관련 한중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3일 저녁 9시부터 시 주석과 34분가량 통화를 나눴는데요. 이날 통화는 시 주석의 요청으로 이뤄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중 정상 간 통화는 지난 2월 20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시 주석은 올해 방한 문제와 관련해 금년 중 방한하는데 대한 굳은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 있어 시 주석의 방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화답했습니다. 방한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적절한 시기에 성사될 예정입니다. 시 주석은 코로나19가 대한민국에서 효율적으로 통제되면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축하의 말을 전하는 한편 양국이 좋은 이웃으로서 국제 방역 협력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정상통화 이후 한중 양국 간 코로나 공동대응을 위한 방역 협력이 잘 진행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양국은 올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속통로제가 대표적 협력 모범 사례라는 것의 뜻을 함께하며 향후에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신속통로제도는 한중 양국이 두 나라 기업인들의 필수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한 제도인데요. 최근 이 제도를 활용해 우리 기업인 200여 명이 입국해 현지 출근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속통로의 적용 대상과 지역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전 세계에도 모범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클럽이 코로나19의 대형 감염 경로가 되면서 서울 시내 모든 유흥시설의 영업을 금지하는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정부는 인명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집합 금지 명령 이후 현재 2,100여 곳에 이르는 클럽, 감성주점, 룸사롱, 콜라텍 등이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또 일명 헌팅포차와 같은 유사 유흥업소에 대해 내려진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에 대한 이행 여부는 현재 각 자치구와 경찰이 합동 단속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했었던 PC방, 노래방, 콜센터 등도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는지 불시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경찰청과 통신사의 협조를 통해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 이태원 클럽 인근에 있었던 사람들의 기지국 접속 내역을 확보해 총 1,905명 전원에게 이미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시는 문자 안내를 받은 시민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가까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동시에 카드사로부터 카드 이용자 494명의 명단도 확보해 검사 및 자가 격리토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태원 소재 클럽 집단 감염 발생과 관련 25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수요가 평소 6배에서 10배 이상 폭증함에 따라 용산구 한남동의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지원, 13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본인이 원할 경우 전화번호만 확인하는 익명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익명검사를 시작한 이후 검사 건수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익명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플랫폼 드라이버 유니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앞서 3월 10일 VCNC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 종료 발표로 만들어진 타다 비상대책위원회가 노동조합으로 이어진 건데요. 김태환 서울 플랫폼 드라이버 유니온 위원장은 이재용 소카 대표의 서비스 중단 결정이 없었다면 노조도 설립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운송 서비스의 혁신으로 포장된 타다의 알맹이는 드라이버들의 노동력을 갈아 만든 것이었다며 우리를 일회용품 취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타다 드라이버는 VCNC가 고용한 직원이 아니라 2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파견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했는데요. 서울 플랫폼 드라이버 유니온은 최근 VCNC가 타다 드라이버를 직접 고용해야 했다며 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말이 프리랜서였지 근무 환경은 열악했고 자유로운 것은 없었다는 주장인데요. 하루 10시간을 일해도 1분의 휴식조차 용인되지 않았고 콜이 오면 15초 안에 눌러야 하고 일을 거부하거나 놓치면 제재가 가해졌는데요. 김 위원장은 배차를 계속 받으려면 식사는커녕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승객으로부터 별점을 낮게 받아도 가차없이 페널티가 부여됐는데요. 만점인 5점을 못 받으면 마찬가지로 배차가 제한됐습니다. VCNC 측은 서비스 종료 계획을 드라이버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야 서비스 종료 공지가 드라이버에게 전달됐는데 한 달 여유를 줄 테니 각자 도생하라는 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객 자동차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1만 2천여 명 타다 드라이버의 생존권을 지켜달라던 이 대표의 페이스북 발언이 진심이었을지 의문입니다. 타협의 여지를 조금도 보이지 않았던 이재용, 박재욱 대표는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여객 자동차법이 기업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해 재산권 침해하고 소비자가 다양한 이동수단을 선택하지 못하게 막아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으니 위헌 결정을 내려달라는 것이었는데요. VCNC가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재개하려는 목적보다는 두 대표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는 해석입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타다 드라이버의 노동권과 행복 추구권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VCNC의 의도를 모르겠다라며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종료해놓고 향후 사업 재개 계획도 없다면서 여객 자동차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것은 국회를 만만하게 본 것이라고 VCNC 측을 비판했습니다. 김원흥 광복 회장이 5.18 40주년을 앞두고 광주를 방문해 5.18 민주묘지 참배 후 광주정신 왜곡 세력과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원흥 회장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이철우 5.18 기념재단 이사장 겸 5.18 40주년 상임행사위원장과 김우식 5.18 부상자회 전 회장을 비롯한 5.18 관련 인사 및 광주 전남 광복회원들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는데요. 김 회장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우리는 무겁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곳 묘역을 참배하며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영전에 가슴속 깊은 성찰과 반성의 뜻을 표한다면서 광복회가 이제 광주정신 왜곡 세력과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40년 전 5.18 민주인사들의 정의로운 투쟁에 대하여 우리는 광복회보를 통해 이를 소요사태로 폄하한 바가 있으며 박근혜 정권 당시 국가보훈처는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재창을 거부하면서 그 근거로 광복회를 비롯한 보훈단체들이 이 노래의 재창을 반대하고 5.18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실 광복회는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에 대한 의사를 표명한 바가 없다고 밝히고 그러나 당시 보훈처의 거짓 발표를 알고도 방관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김 회장은 그간 친일의 뿌리를 두고 분단에 기생해온 반민족 세력들이 색깔론으로 광주 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해왔다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북한의 대남 공작용 혁명가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노래 등으로 왜곡해왔다. 5.18 정신을 왜곡 폄하하는 악의 세력에 우리 광복회도 맞서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우리 역사의 주류를 친일 세력이 아닌 독립 세력으로 바꿔내어야 한다면서 광주 정신은 광주를 넘어 전 국민의 자부심이라면서 우리 광복회는 광주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에 앞서 이번 21대 국회의원 후보 전원에게 친일 찬양 금지법 제정에 관한 찬반 의사를 물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253명 중 3분의 2가 넘는 190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면서 광복회는 친일 찬양은 물론 5.18 민주화운동 왜곡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역사 왜곡 금지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대의 고미술품 전시관인 서울 종로구 경운동 다보성 갤러리에서 지난달 6일부터 봄 옛향기에 취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고미술 특별전이 이달 30일까지 연장 전시 중입니다. 당초 전시 기간은 4월 29일까지였는데요. 관람객들의 요청으로 한 달간 연장된 겁니다. 이번 전시는 삼국시대 철불좌상, 고구려시대 토기 삼존불, 고려시대 청동정병, 청자 열애입상, 조선시대 백자철화 울룡문호, 백자청화 울룡문호를 비롯한 철물 도자류, 조선시대 시황도, 산신도, 책가도 등 서화 및 목기류에 이르기까지 삼국시대부터 근대까지 민족의 문화유산인 주옥 같은 고미술 명품 5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의 금속, 도자기, 토기, 서화, 목기, 민속품 및 기타 각종 문화유산 500여 점은 관람객들을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인도하면서 탄성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1m가 넘은 육중하면서도 토속적 내음이 짙게 풍기는 삼국시대 철불좌상을 비롯해 보물급인 고구려시대 토기 삼존불,
삼국 고려시대를 가로지르는 청동정병을 비롯한 각종 청동 작품들과 고려시대 청자 열애 입상, 청자 삼강 운항 문병, 청자 상감 국화 문마상배 등 각종 청자 작품들은 아름다움에 목마른 영혼을 적십니다. 뿐만 아니라 고려 조선시대의 나안도, 산신도, 시황도, 곽분양 행락도, 호렵도 등 각종 서화 작품들은 고대 한국 서화 예술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조선조 목공 예술인 책상, 경상, 반다지, 문갑, 주칠빗접, 갑개수리, 서류암, 사각상, 남학신, 등잔대 등 조선시대 모든 실생활용 명품 목공의 작품들은 마치 금방 깨어난 듯 자태를 찬란히 빛내고 있습니다. 일반 고미술 전시장이라기보다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를 전부 아우르는 일종의 거대한 박물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서도 봄, 옛 향기에 취하다 전을 찾은 수많은 관람객들은 거리 유지와 질서 정연한 관람을 통해 고미술의 새로운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음을 여실히 느낄 수 있겠습니다. 다보성 갤러리 김종춘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예술 전시 등이 정지되어 우울함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위안이 되기 위해 전시를 기획했다라며 전시가 호평을 받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연장을 요청해 부득이 연장 전시를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수익금 중 일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역의 의료 지원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며 전시 이후 고미술품 활성화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 모색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다보성 갤러리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인 증도가자 101점을 소장하고 있는데요. 2001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 유절보다 중요하고 획기적인 기록 문화유산입니다. 증도가자는 2010년 9월 공개 이후 국내외 학술적, 과학적 조사 및 연구 검증 결과 고려시대에 주조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임이 다각적으로 증명된 상태입니다. 문화재청은 증도가자에 대한 문화재 지정 신청 이후 6년이 지난 2017년 증도가자가 고려 활자임을 인정하면서도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없다는 논리로 부결 처분을 내려 아직 논쟁 중인 상황입니다. 향후 추가 고고학적 증거자료 수집, 학술적 연구 성과, 문화재 심의 과정 성과물 등을 통한 입체적 규명 등을 통해 진품 입증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연장 전시에서 증도가자가 잠시라도 선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코로나19 진정세가 황금 연휴 기간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확산세로 돌아서면서 걱정이 큽니다. 학생들의 개학도 일주일이 연기됐지만 이번 주 개학을 앞두고 걱정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위생관리와 생활 속 거리두기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건강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